제일 관심 있는 건 전신교합이잖아요. 홀리스틱 덴티스트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들하고 전신교합을 얘기를 하려면 치과 의사들한테 얘기해도 뭐 그걸 하려면 뭐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들만 포인트로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거예요. 제가 교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아래 여기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 제가 어제 밤에 다 만들라고 자료 있다고 해서 모아서 만든 거라서 위아래 치아들이 맞물리는 관계를 교합이라고 해요. 교합이라고. 씻고 있거나 쉬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요. 교합이라는 것들의 의미 자체는 그런 거예요. 교합하고 있다. 교합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치아 인네이 크라운을 세팅할 때 인네이 크라운의 교합 조정을 하는 교합부터 교정에서 뭐 셉을 분석하고 아니면 뭐 스컬피에를 보고 위치 관계 프레스 1, 프레스 2 관계를 보는 거, 아니면 턱관절의 위치 자체, TNG 위치가 어디에 포지션하고 있는지까지도 교합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교합이 필요한 거고, 레스트라는 말 쉬고 있을 때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가만히 멍하고 있을 때 이가 닫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교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교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정을 잘 못하지만 예전에 교정했거든요. 그래서 교정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창피하긴 하지만 이런 환자도 교합을 7번 하나만 닿아서 교합을 되고 있는, 이런 환자도 교합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교합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교합을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술을 통해서 교합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 없이 이 정도로 만족스럽게 하기도 해요. 교정을 예전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입이 나온 애들을, 돌출한 애들을 리트렉션을 해서 발치하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에스테틱 라인 개선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교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치아의 위치관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안모의 치아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입술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교정할 때는 이렇게 교정 치료도 하기도 했었어요. 거기 뭐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들도 교합의 변화가 되는 거고, 교합이라는 것들로 총칭할 수 있어요. 교합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크라운을 프랩하고 크라운을 세팅하고 교합점의 커스프 형태가 그리고 포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들 논의할 때, 아니면 왁스업 기공사 선생님이 기공사 단계에서 NAT 뭐 이런 왁스업 테크닉들 있잖아요. NAT 그 다음에 내추럴 NAT 말고 또 뭐 있지? 뭐 있나? NAT가 어쨌든 왁스업 콘 테크닉이 있어요. 콘 테크닉도 교합에 기공사 선생님 두 분 계신데 모르네. 어쨌든 간에 콘 테크닉이 있어요. 교합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모양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변 치아의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들을 교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치아 모처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교합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에 관심 많을 때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주로 관심이 꽂혀가지고 이런 걸 했었었죠. 이런 것도 교합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을 개념으로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치에 있어서 교합 상태의 변화를 시키는 것들도 교합적인 거예요. 교합의 관계, 자연치 교합 조정 같은 걸 하거든요. 교합점들이 어떻게 찍히고 우리가 MIP를, 그러니까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이라는 건 치아들이 꽉 물렸을 때 위치 관계를 MIP라고 하는데, 그때의 관계랑 측방울 이센트릭 턱들이 좌우 후방으로나 아니면 움직일 때 이센트릭에서의 교합점들이 어떻게 맞는지를, 그러니까 측방으로 치아들이 움직일 때 마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찍게 하기 위해서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자연치 교합. 아니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거죠. 요새는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것들. 자연치들이 대부분 다 감압이 되고 있어서 위치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는 없지만 그것도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하나도 이렇게 들어가죠. 자연치 비슷하게. 이거는 박수 잘했네. 싱글 임플란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풀마우스는 요새는 주로 이걸 하고 있죠. 풀마우스 변화로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치하게 있거나 치아가 안 좋은 환자들을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고 교합의 변화를 줘서 잘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치 교합 조정으로부터 싱글 크라운, 캐비티 레진 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싱글 크라운 하거나 브릿지를 태우거나 아니면 풀마우스 크라운을 할 수도 있어요. 28개 크라운도 프랩을 해갖고 씌우기도 해요.
예전에 그런 것도 해보고 하기도 했어요. 임플란트를 싱글로 놓거나 아니면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교정치료. 모든 것들이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합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교합을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치아가 이동을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할 때 결국에는 커스프와 포사 관계의 대합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해요. 크라운 왁스업 되게 잘했죠? 왁스업 되게 잘해서 이 형태들이 이렇게 결정해요. 크라운의 포사와 접촉의 관계라는 걸 뭘 나타내냐면 힘의 관계, 힘의. 그 치아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턱에 얼만큼 힘이 들어가느냐 포스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합 조정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싱글 크라운 하든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고 교정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단계들은 사실 포스 컨트롤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스캔을 하고 그 포스 컨트롤이라는 게 아주 교합점만으로도 저도 이제 임상 경력 후원장 계시긴 하지만 15년,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교합점만 보고도 대충 힘에 들어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벡터 방향들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없이도 잘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해보면 훨씬 제가 했던 힘의 방향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도 해요. 가능한 많이 쓰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풀마우스 환자 중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환자 중에서 보면 40대 환자잖아요. 그래서 교정 치료 임플란트 하기 전에 상태가 이렇고 꽝 불었을 때 상태 보면 이게 치아의 접촉점들과 근육의 긴장도들이 같이 코디네이션 돼서 나타나는 장비가 우리 치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T스캔하고 제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책도 쓰는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쓴 책에 그래서 근육 긴장도를 나타내고 있는 EMG로서 좌우 템포럴 머슬과 마스터 머슬 이건 어디든 붙이는 데는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치료 전에 이렇습니다. 치료 전에 측방을 움직일 때 보면 간섭들이 있으면서 측방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근육의 긴장들, 템포럴 머슬의 긴장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셉 사진이고 표정 이런 건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좌우 밸런스가 거의 유사하게 맞고 근육의 긴장도들이 유사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전체적으로 치아가 들어가서 안무들도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개선돼요. 교정 치료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측방을 움직일 때 아까 보셨던 그 과도하게 긴장됐던 근육이 템포럴 머슬이 과도하게 긴장됐던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교합 조정을 통해서 프릭션이라고 하는 프릭션을 없애서 과긴장이 일어나는 근육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목적은. 그래서 과긴장, 근육의 긴장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있었던 일들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건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아까 원장님 많이 얘기했지만 근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턱관절이라는 거는 교합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것들은 치아, 만디블, 조인트, 머슬에 의해서 형성돼요. 조인트의 위치라는 것들이 어떻게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근육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치아의 인터디스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까 잘못된 위치로 CRCO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 것처럼 치아들이 꽉 물렸을 때 조인트 자체의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인트 위치라는 거. 만디블, 투스, 그 다음에 보시면 머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치아가 제대로 된 위치에 안 있더라도 여기 혜경씨 있지만 카이로프락틱 같은 데를 받으면 치아 위치가 약간 틀어지게 물리거든요. 근육의 긴장도가 달라져서 그래요. 근육에 의해서도 콘다일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치아는 바뀌진 않죠.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제 치아가 그 위치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머슬에 의해서도 치아 위치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리고 성장에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치아에 의해서도 조인트 위치는 바뀌는 거죠. 근육의 길이도 달라져요. 우리가 치아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근육의 길이나 방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턱관절 위치는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죠? 조인트라는 거는 그래서 조인트라는 거 아까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콘다일 있고 디스크가 있고 리트로 디스크 티슈가 있고 머슬이 붙어 있어요. 그레노이드 포스 같은 것도 있고. 중요한 건 TMJ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뭐냐면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과정이죠. 입이 2mm 정도 벌어질 때까지 로테이션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몸에 있던 어떤 관절도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는 관절은 아무데도 없어요. 픽스돼 있어서 움직여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외. 그러면 여기가 중심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축이 여기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 교합기 마운트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만 교합기는 여기서 그냥 돌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턱이 움직일 때 이게 빠져나와요. 돌고 빠져나오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잊지 마시고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두 가지만 외우시겠어요. 턱관절에서. 굿자이라는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힘의 중심점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찾았더니 경추 C1, C2 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딱딱 돌릴 때 힘이 들어가는 벡터 값들이 여기는 한 점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공실에 놓은 경추 교합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질코전에서 새로 나온 교합기가 이런 식의 포인트들이 잡혀 있어요. 일반적인 교합기들은 여기 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랜스레이션을 해서 재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덜리지. 그러니까 굿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쿼드런트 시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C1, C2에 의해서 회전의 중심축이 여기 놓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아까 뭐 얘기했죠?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얘기했죠? 트랜스레이션인가? 트랜스레이션 맞죠? 트랜스레이션 어쨌든 간에 턱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쿼드런트 시어럼이 나왔어요. 굿자이의 쿼드런트 시어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저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템포럴 머슬과 아스트 머슬과 아까 말씀하셨던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턱의 움직임이나 모든 걸 조종하는 것들은 근육이에요. 콘다일의 위치가 어디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건 SCM이라는 머슬이고 뒤에 서브옥시탈 머슬들이 뒤에 깔려 있어요.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여기 우리가 설골이라고 하는 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여기 있어요. 저작을 하고 조인트를 움직이고 턱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들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근육이 붙어있는 양을 볼게요. 템포럴 머슬이 굉장히 큰 양이에요. 여기가 템포럴 본이라는 본이고 파리에탈 본이고 여기 프론탈 본. 세 군데 뼈에 걸쳐서 붙어있고 여기는 SC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흉제 유돌근이라고 하는 목을 잡고 있는 요 근육이에요. 이건 메스토이크 프로세스라고 해서 옥시피탈 본하고 여기 템포럴 본이 같이 붙어있어요. 이런 근육의 긴장도들이 교합에 의해서 변화를 많이 받는다. 이거는 브레이버가 교정학의 책에 쓴 예문인데 두개골 크레니움과 하악과 하이오이드 본 이게 전방부예요. 뒤쪽 머슬들은 이제 SCM 머슬 여러 가지 머슬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는 쇄골이라고 숄더 거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전후방적으로 근육들이 긴장을 팽팽히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나토미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전에 이렇게 카이로프랙틱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보면 돛담배 돛이 어떻게 펴 있냐면 앞줄과 뒷줄이 긴장한 팽팽한 긴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여기 서 있고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존재하기 때문에 앞쪽 머슬과 뒤쪽 머슬들이 팽팽한 긴장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중력,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중력이 있어서 중력을 버티고 거꾸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앞쪽과 뒤쪽 머슬들이 긴장이 어느 쪽 한쪽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만약 이게 늘어진다. 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거나 굉장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란 몸이라는 것 그 의식적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 서브옥시피탈 머슬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쿼드런트 시어룸에서 중요한 게 C1, C2라는 게 경추의 1번, 2번 정도의 중심 치아의 움직임에 대한 중심점들이 여기 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렉터스 캐피터스 마이너, 렉터스 캐피터스 메이저 이렇게 8개의 근육이 있어요. 목 뒤에 여러분 목 뒤쪽 피곤하거나 할 때 목 뒤쪽 여기 바로 두개골 바로 밑쪽을 좀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이 근육들은 굉장히 작은 머슬이에요. 굉장히 작은 근육이에요. 근육들에는 자기가 길이를 결정하는 머슬 스핀들이라는 것들이 있고 근방추, 골지 텐던이라는 근방추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길이라는 거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뇌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슬 스핀들이라는 신호에 의해서 길이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쪽을 더 늘려준다면 팔 다리가 안 늘어난다고 다리 길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길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목을 기울일 때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때 지금 봐요. 누구야? 최보현 실장 고개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사진을 딱 봐봐. 일부러 기울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 있을 때 딱 김광원 실장 고개 기울어져. 딱 기본적으로 머슬 길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 자기가 의식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뭘 얘기하면 서브옥시탈 머슬은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많은 근육마다 머슬 스핀들 양들이 정해져 있는데 엉덩이는 근육 길이가 굉장히 쿠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쿠션 역할을. 근데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그거에 한 400배 가까운 400배 한 200 여기에 1g당 200 몇 개,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를 컨트롤하는 그 머슬 스핀들이라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근육의 길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센서에 가까워요. 서브옥시탈 머슬은 센서예요. 근육의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들의 길이를 조정하는 센서에 가까워요. 얘는 우리 겉에 위에 또 근육들이 덮여 있는데 오늘 안 넣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SCM 머슬. SCM 머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방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방부 근육과 후방부 근육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전후방의 머슬을 가로질러서 놓여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요. 얘를 스트레칭을 했을 때 다른 머슬들이 다 스트레칭이 되고 나서 꽉 최대로 벌어지고 나서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안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SCM 머슬을 스트레칭 이완시키기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헤드 포스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헤드 포스처의 움직임이 로테이션, 플렉션, 레터럴 플렉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모두에 관여를 해요. 머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돌아가고 들리고 꺾고 하는 걸 모든 결정하는 거 SCM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SCM 밑에 굉장히 큰 림프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뇌로 연결되는 림프관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압력을 받아서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많이 돼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틀라스라는 건 C1, 그다음에 이거는 엑시스라는 게 C2요. 이거 굉장히 C1, C2라는 게 경추의 형태인데 C1, C2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는 아틀라스라고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리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골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아틀라스를 얘기하고 있고, 엑시스는 얘가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엑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C1, C2에 아까 말씀드렸던 굿자이가 얘기했던 쿼드런트 시어럼에서 중요했던 게 C1, C2 정도 위치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역학적으로, 미케닉하게는 그렇게 놓인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올로직하게는 아까 서브옥시탈 머슬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라멘 마그눔이 요 스컬 구멍이에요. 배 후두공인가? 한국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아틀라스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가 뒤에 소뇌가 이렇게 바로 있어요. 만약에 아까 보인 대로 서브럭세이션이라는 건 탈부인데 고개가 이렇게 C1, C2의 위치가 치아의 위치나 치아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돼요. C1, C2의 로테이션 자체가 근육의 길이들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마그눔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혈관과 신경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이 압박을 받고 프레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영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뇌로 들어가는 혈액의 공급량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레블럼은 뭐냐면 소뇌인데, 소뇌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들을 밝혀지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세레블럼, 결국 하는 치료는 이 C1, C2의 얼라인을 제대로 해서 자들 못 걷는 환자를 걷게 만들어요.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포라멘 마그넘을 통해서 올라가는 신경들, 파킨슨병 이런 환자 치료하고, 디스토니아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 공황장애 같은 걸 사실 치료하고 있어요. 정형도 공황장애 있었다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스트럭처를 바꿔주면 그것도 없어요.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게 세레블럼에서 일어나거든요. 손의 위축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쪽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못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이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막혀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내가 이걸 나 공황장애 치료를 해야지 하거나 치료를 하진 않지만 그런 환자들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정형동 교합 보세요. 교합 엄청 안 좋아요.
정형돈 공황장애로 나왔었잖아요. 공황장애 있었던 환자들, 가슴 납답하고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세레브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터너브에 관한 저작이나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 조정되고 팔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세레브럼에서 손내에서 뇌관이나 손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이 드셔서 허리 구부러져 잘 못 걷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치과 의사가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자이가 얘기한 쿼드런트 시어름하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십 두 가지만 오늘 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척추가 C에서 5개 있고 여기 소라식 가슴뼈가 있고 허리뼈가 있고 꼬리뼈가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물려서 얘가 돌아가는 방향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C1, C2도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서브옵시탈 머슬의 긴장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틀어지고 영향을 받아요.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꼬리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교합 조정, 만약에 교합 교정 중인 환자들 중에서 교정하다가 꼬리뼈가 아프다 그런 건 제 딸이 이제 스프링 타고 나서 꼬리뼈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 제가 교합 조정 좀 하고 꼬리뼈 바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치료하는 데가 이제 정골 오스테오패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꼬리뼈 치료하는 거 되게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이런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을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의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페노이드 본이거든요. 이 두개골 안쪽에 있는 스페노이드 본하고는 컵시스하고 이 꼬리뼈 쪽하고는 연결이 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노이드 본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저작근 중에서 테리고이드 머슬이 스페노이드 본을 잡고 있어요. 스페노이드 본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페노이드 본에 피추이터리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뇌 바로 밑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서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스페노이드 본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힘을 받으면 피추이터리 글랜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로벳 브라더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사실은 얼굴이 틀어지면 어깨가 틀어져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고 로테이션이 돼요. 위아래로 달라지거나 전후방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을 이제 따졌던 거고요. 이거는 스타라이타라고 제가 뭐 자료를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읽어보라고 했던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치과 의사는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 자기 몸을 가지고 테스트하면서 정리했어요. 스타라이타 말고에도 이런 것들은 자료 많이 나와 있어요. 교합이 이렇게 틀어질 때 어깨에 틀어진 정도를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엑스바디를 놓고 있는 거예요. 교합에 틀어진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골반의 움직임이 똑같이 이거대로 틀어지진 않아요. 왜냐? 몸에는 보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이 많이 과긴장이 되면 걸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말할 때 어떻게 보상하고 턱에 움직일 때 어떻게 보상하고 보상 패턴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교합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는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엑스바디에서는 빨치장의 높이를 달리해서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맞춰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교합을 맞춰줘서 이걸 훈련시켜서 이걸 똑바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두뇌 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에 영향 주는 팩터가 눈과 치아와 골반뼈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골반뼈라는 거는 결국 다리 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교합에서 영향받는 게 한 70% 포스트럴러지라는 자세학 책에 보면 그다음에 안구랑 그다음에 발바닥에 예상한 게 30% 정도예요. 눈을 감고 했을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눈을 감고 걸어갈 때도 눈 높이에 의해서 달라지고 발바닥 높이에 의해서 여러분이 깔창을 어떤 운동화를 신을 때랑 구두를 신을 때랑 평평하게 신을 때랑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관심하시고 난부터는 제가 운동화밖에 거의 안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깔창 깔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포헤드 포스처라는 게 거북목 신부름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좋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거북목이 된다. 어쨌든 간에 교합이 안 좋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이것들을 붙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파운드니까 6kg 정도, 반 정도 나누면 되니까 이게 점점점 나갈수록 두개골을 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아나토미 트레이닝에서 근육들이 전후방적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것들 똑바로 섰을 때 무게중심점에 이렇게 무게가 놓여있을 때는 6kg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머리가 앞으로 점점점 나갈수록 하중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근육들이 과긴장을 되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SCM이에요. 사실. SCM 머슬들이 얼마큼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걸 당겨주냐에 따라서 이게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는 기도 호흡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어서 여하튼 간에 똑바로 된 자세에도 영향을 굉장히 준다. 이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점점 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피곤하죠.
무의식적으로 저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손을 갠다. 어떤 일을 할 때. 노 원장이 안 계셔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 원장님 뭐 차트 볼 때 늘 손을 개요. 늘 손을 갠다. 턱을. 그건 손을 개서 턱 교합이 나빠지는 게 원인 그걸 악화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닭이 먼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턱을 자꾸 개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교합 상태가 안 좋고 이런 환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누구 친척이나 이런 자세가 좋고 똑바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합이 안 좋더라도 자세를 똑바르게 하면 교합도 옳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보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합을 변화시켜서 치아 위치를 변화시키면 되게 큰 팩터라는 거예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구자이가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 서브 옵스탈 머슬의 영향들을 얘기하면 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1, 2의 경우는 그러니까 측방의 움직임, 근육이란 거 아까 이렇게도 보였지만 좌우로도 사실은 전후방적인 문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자세로 인한 전후방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게 거꾸로 얘기해. 이렇게 틀어지는 게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논한 거고 전후방적인 영향들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자연적인 교합 상태에서 클래스 3 텐던시 있는 사람들이 약간 뒤를 서요. 뒤를 쓴 꼭 이거대로 되진 않지만 그리고 클래스 2 텐던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 근육 긴장도들이 마스터 머슬이나 템포럴 머슬, 저작근들이나 여기 주요한 머슬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옥시피탈 머슬의 긴장도에 의해서 그다음에 SCM의 긴장도들이 치아의 교합들에 의해서 긴장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긴장도들이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많이 이렇게 그리고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뭐 파킨슨병 이런 사람들 빈도는 서양인들 코카시안이 훨씬 많아요. 코카시안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클래스 2 텐던시 아까 로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클래스 2 같은 클래스 2의 텐던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적인 문제가 훨씬 많아요. 디스토니아 뭐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클래스 3 텐던시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교근이 이렇게 돼 있는 클래스 3 동양적인 사람들 뭐 아프리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뭐 아니면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앞골이 위축돼 있고 적어져 있고 상악골이 쭈그러들어 있고 앞으로 돌출된 새 모양의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자세적인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교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치과 해부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빈절로 끊어서 우리가 다 배우긴 했는데 그건 해부를 용하기 위한 개념들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거주껍 파시아라는 게 있는데 거주 껍데기처럼 이렇게 한 걸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홀바디로 연결이 돼. 모든 근육들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해부를 굉장히 잘했죠. 이 사진은 좀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징그럽게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근육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모든 근육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책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근육들 뭐 일부 근육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X자로 가 있어서 사실은 교합이 틀어진 사람들의 틀어지는 정도나 측방으로 틀어지는 정도는 기울어지는 정도나 골반이 틀어지는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치아는 치주인대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치아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은 사람 시체 가지고 보면 치아는 안 움직여요. 치주인대가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다 이렇게 죽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요. 스컬도 마찬가지예요. 수처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이게 수처가 봉합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처는 다 움직여요.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수처 두개골은 움직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여기다 귀 앞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세요. 살짝 한 5g 정도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눈을 감고 살짝만 얹어보시면 눈을 감고 보시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둔한 사람들은 못 느낄 거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긴 할 거예요. 세게 누르지 말고 그거는 호흡에 의해서도 움직이고요. 그 패턴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양손을 이렇게 잡고 하시면 움직이면 두개골을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개골은 움직임이 있어요. 호흡, 그러니까 레스피레이터리 리듬하고 그러니까 오스테틱 크레니얼 그러니까 무브먼트 자체 리듬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패턴 움직임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두개골의 움직임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교합적으로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노이드 몬이라는 게 이게 접평골의 나비뼈라는 게 있는데
치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자놀이가 접형골이 난리가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잡혀 있는 게 테리고이드 머슬이에요. 테리고이드 머슬은 굉장히 작은 머슬 중에 하나예요. 미디얼 테리고이드란 그러니까 레터럴 테리고이드 턱관절을 움직이고 하악을 벌릴 때 당기는 근육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긴장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스페노이드 본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스페노이드 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스텝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셀러토시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피츄이터리 그랜드라고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고 있는 그랜드가 거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화학적인 영향까지도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페노이드 본에. 그리고 아까 로베 브라더스 릴레이션에 보면 스페노이드 본하고 콕시스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페노이드 본의 움직임과 콕시스는 꼬리뼈거든요. 꼬리뼈의 움직임은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로테이션 방향이니까 스페노이드 본은 그 합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들은 스페노이드 본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스페노이드 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뭐 여러 가지 계속 중요한 게 나오시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니까 트라이제미널 러브예요. 뇌에는 12개의 크레니얼 러브가 12개가 나오는데 이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굉장히 큰 러브예요. 굉장히 큰 러브예요.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라이제미널 러브. 근데 위치가 어딘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귀거든요. 폰다의 바로 위쪽. TMJ 위치 쪽에다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뭘 하냐면 눈, 옵타닉 브랜치가 있고 막시너리 브랜치가 있고 슈페리어 알베럴 러브 구강에서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링괄 러브 이런 것들 모터 너브, 센서리 너브 그 다음에 파라심파테틱 부교감 신경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란 거는 우리가 침을 흘리고 소화를 시키고 굉장히 느긋하게 있을 때 심장의 심박도가 늘어지고 맨날 처져 있을 때 그렇죠? TV 보면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나타나게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거기에 부교감 신경도 관여하고 있어요.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자체가 때가 부셔하는 상황에 소화를 천천히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 엄청 빨리 뛰고요. 혈관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크리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이니비스 되고 글루코즈라는 건 에너지는 당을 높여야 돼요.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증가되고 아드레날린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이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 가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화장실을 못. 이런 교감신경들은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척추가 올바르게 딱 서서 그 신경들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을 때만이 교감신경이 컨트롤이 이것들이 될 수 있는데 척추가 휘어지고 구조적으로 휘어지면 과긴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아까 그걸 거꾸로라 생각하죠. 눈은 조금 해지고 쉬고 멍 때리고 있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혈관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심장은 천천히 뛰어들어도 혈압이 낮아지는 게 혈관이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블러드 프레셔가 낮아지거든요. 혈압도 낮아져요. 그 다음에 소화가 증진이 되고 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장실 막 가고 싶고 오줌 말고 뭔가 시크리션은 다 늘어나요. 부교감신경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뇌관 주변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뇌관 주변부랑 꼬리뼈의 주변부에 거기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왜 치아의 위치에 영향을 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조적으로 치아가 부치부 쪽의 치아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의 액티비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치부 쪽에 치아들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장치 이거 있지만 이거 끼고 있으면 침을 질질 흘려요. 스프린트나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 일단 교합적인 변화들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의 V들을 올리는 쪽인데 방향성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리고 이 마스터 머슬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주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이 편안한 위치를 많이 가죠. 그러니까 구치부가 로스되고 환자가 교합이 안 좋고 구치부가 로스된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싸우는 패턴으로 되는 거죠.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몸의 기전들은 보상 기전이 항상 따라요. 구치부 다 없다고 모든 사람이 그럼 다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죠. 그것들 계속 유지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환자가 와서 호전적으로 싸우고 막 환자들 이렇게 한다. 아니면 교합이 안 좋은 애들 완다. 얘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학적인 그런 영향들도 있고 아까 스페노이드 본에서 피츄이터리 그랜드에 의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케미스트리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영향들이
생화학적인 것들도 몸에 영향을 줘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이크라는 사람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교합이 보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갖고 1년 만에 이렇게 자세가 로도시스, 키토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전후방전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허리 척추가 이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에스커블 그리는데 좀 좋지는 않거든요. 1차 망국과 2차 망국이 적정한 수준의 커베이처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보면 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일부러 뭐 쓴 게 아니라 키도 커지죠. 이 정도 한 2, 3cm 정도 커져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으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전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렉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스트렉터닷컴이라고 보면 블레너 콘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치과 의사는 아닌데 이렇게 교합을 바뀌어가지고 교합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아지더라.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눈도 잘 안 침침하고 눈물 너무 좀 많이 흘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비염 뭐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개선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서 화학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시키고 생명학적인 것까지 영향시키는 거니까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사람이 기분이나 달라지고 하면 정신적인 영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변화를 안 주더라도 정신적인 걸 그렇게 가져가면 사람은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서로 대먹이가 되긴 하죠. 영적인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부치부를 낮추게 되면 부치부를 이렇게 없애게 되면 이렇게 앞이 목이 앞쪽으로 빠져요. 부치부 근육의 긴장도 방향성이 이렇게 되고 눈을 앞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요. 거북목은 그런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왜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만약에 부치부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목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호흡도 잘. 그래서 제 임플란트 환자들이 대부분 부치부 없던 사람들을 하고 나면 턱끝이 약간 들려요. 처져 있던 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할 때 턱끝을 keep your chin up이라는 뭐 이렇게 일본 작가의 작품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치부가 로스가 되면 이런 식의 반응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C컵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아까 비포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부치부 로스가 많이 되거나 교합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틀어지는 거고 이렇게 처지는 방향이 되는 거니까 시선을 앞쪽으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 여기 근데 여기서 같은 개념 이 사람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자의 쿼드런트 시오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옥시탈 머슬의 긴장도에 관한 것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부치부 로스로 인해서 이쪽 병추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이 컴바인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은 하악에도 장치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렉터라는 장치를 써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렉터 장치나 이런 거 장치를 썼던 사람들이 자기 테스티모니를 자기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운동을 해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어깨들이 저절로 벌어진 거예요. 장치만 쓴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2014년 12월이고 한 1년 정도 쓴 거죠. 장치를 쓰니까 어깨가 약간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이 달라진 게 이게 조금 펴지는 거죠. 자세도 펴지고 허리도 약간 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얼굴을 틀어진 거 좌우의 머슬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머슬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머슬의 긴장도가 달라지면 고개 틀어지는 정도 달라져요. 안면 비대칭 웬만큼 앞골에 부조화가 있지 않으나 근육적인 요소를 개선시키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다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앞골에 비대칭이 심하게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 이렇게 고개 자연스럽게 찍었을 때 포즈를 취하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교합을 보면서. 이렇게 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셉을 찍을 때나 서큐피나 아니면 안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긴장을 뺀 상태에서 찍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도적으로 뭔가 고개를 틀려고 하지 않고 로테이션, 그러니까 일단 이거 플렉션과 익스텐션, 로테이션이 안 일어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반부에서 봤을 때 귀가 이쪽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귀가 커져서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차이가 나요? 장치를 뭐 눈이 팽하긴 하지만 여전히 팽하긴 하지만 장치를 끼기 전에 2016년 6월이고 장치를 끼지 않았을 때 상태고 장치를 여기는 끼고 있을 때 상태인데 턱끝이 약간 들렸어요. 그렇죠? 턱끝이 약간 들렸을 때 좋은 점은 기도 확보도 많이 돼요. 호흡, 에어웨이 확보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약간 턱끝이 약간 들린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브레이버 책의 그 아까 하이오이드 본이랑 그것들 보면 사람이 고개에다가 비계를 비고 자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긴장도가 확 풀어져요. 그리고 눈이 감겨요.
고개를 치켜 들고 나서 눈을 감아보세요. 감기나. 눈을 감아. 굉장히 힘들죠. 이 치켜 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치켜 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이 잘 안 감겨요. 긴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든 머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자세는 고개를 이렇게 우리가 베개를 대고 이렇게 긴장감을 떨어뜨려주는 상태예요. 자발적으로 서 있는 우리가 각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카운터를 끌어가지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랜던 스탁이라고 있는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예요. 뚜렛 신드롬이 굉장히 심합니다. 뚜렛. 뭘로 치료를 하는? 어릴 땐 틱이라고 그러고 이게 성인까지 줄 때는 뚜렛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교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라멘 마그넘을 통해서 손에 가는 혈류나 아니면 리플렉들의 영향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전을 생각해보면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얘기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세레블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걷지 못하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저희 나라에도 많이 계세요. 이봉원에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못 걷는 안진뱅이들 치과의사가 일으켜요. 웃긴 얘기겠지만 안진뱅이 치과의사가 일으키고 사실 한의원에서도 하거든요. 한의원에서도 뭐 예수님 하신 거지 예수님 한 번에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고요. 못 걷는 모션 자체의 무브먼트 이상이 디스오더거든요. 모션 디스오더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서 여하튼 간에 마지막에 보면 브랜던 스탁이라는 치과 선생님이 장치를 끼고 교합 조정 계속 하시죠. 장치 끼고 이제 교합이라는 게 그 스프린트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스프린트가 다 워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하기는 하하기는 상관없는 대부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하게 주로 장치를 쓰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스트렉타도 하하게다 쓰긴 하고요. 교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경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고 교합 조정 자기가 혼자 교합 조정 맨날 하는 게 일인 거고 제가 아침에 와갖고 맨날 제 임시차 조정하는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하드 스프린트라는 거는 굉장히 고정된 교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 피부 뭐 다른 치료라는 건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가는 나쁜 신호들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교합이 낮아진 것들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치부나 이런 것도 교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데 꼭 뭐 낮아진 걸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이번 사항을 하는 거는 교합 조정을 통해서 제대로 못 걷던 환자를 이제 걸어가는 환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낮아져서 문제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높이의 문제는 아니라 측방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꼭 장치를 안 쓰고 교합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그 교합 자체가 낮아서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린트든 아니면 전체 뭐 보철이든 아니면 교정을 통해서든 버티컬 스탑을 형성시키죠. 장치를 빼고 났을 때나 넣었을 때의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치과의사가 하는 거는 교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교합의 정보를 제공해 스프린트를 통해서 교합의 정보를 주는 거죠. 치아들의 위치 관계나 힘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들을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신경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 스프린트를 하죠. 훨씬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왔을 때는 완전히 개선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인더스가 훨씬 줄어드는 게 이제 이따가 나오는 거고, 뭐 비슷한 내용이 쭉 가는 거니까 동영상 앞으로 붙어있어서. 그 다음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치과의사 중에서 제가 이제 TBA 장치기도 저희 세미나도 했던 마찬가지면서 이분 하시는 게 한의원에서 사경증, 디스토니아를 이제 치료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지성 피부 질환, 여드름 뭐 이런 걸 하는 거였죠. 내용을 해서 이분은 이제 목뼈 가지고 이렇게 틀분도 하고 침도 좀 높이도 하고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뻗띠 가지고 그것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 동영상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프린트가
얼마 이 교합이 얼마큼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깨달으신 분이죠, 한의사. 그래서 이분이 치과의사한테랑 소통도 막 하고 했었어요. 그랬던 분인 거고, 소통 도와줬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배웠던 분 중에서 같이 치과의사 분 중에서 나왔던 분이 이제 정수창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치과 선생님이 이 TV 장치를 만드는 데 많이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요새는 끼고 다니는 거죠. 치과 때문에.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고 척추 많이 휘어져 있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환자도 아까 뭐 뚜레 비슷하게 뭐 고개가 계속 틀어져서 돌아가고 있고요. 고개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터 너브들이 이제 다 활성화되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바이트 체크를 하는 거, 좌우 밸런스를, 좌우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좌우 근육의 긴장도를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낫게 하죠. 근데 이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심한 환자도 많이 있어요. 동영상 쳐보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이영준 한의원 환자.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를 어떻게 형성할 건지 어떤 방향성을 할 건지는 치과의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 TP 그냥 한의원 가서 그냥 딜리버리 받았잖아요. 그거 쓴다고 아무 유해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훨씬 나아졌죠. 탈핵반에도 이렇게 가서는 이제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찜도 뜨고 근육 긴장도를 사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슬 컨트롤을 사실 교합을 변화시켜서 머슬의 긴장도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머슬 컨트롤, 근데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까지는 뭘 얘기했냐? 아까 제가 얘기한 무자이가 얘기했던 쿼드란트 시어름에 따르면 C1, C2의 긴장도가 달라져요. 그 턱뼈 자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는 목을 탁 틀어갖고 맞추기도 하는데 그러면 부정상적으로 그것도 될 수 있으니까 긴장도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맞춰져요. 하루아침에 돌아가지는 않겠죠. 쉽게 얘기하면 교합에 의해서 머슬 바로 긴장도 달라지는 거는 아까 고개 이렇게 됐던 환자가 우리 뭐 실장님들 알겠지만 그냥 그날도 임플란트 없을 때랑 이렇게 스컬피 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눈도 이렇게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악의 밑에 하얀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두 개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경사도가. 임플란트하고 템포럴에만 해도 이거 확 줄는다고. 이게 틀어졌던 게 이렇게 똑바로 돼서 이렇게 약간 겹쳐. 그러니까 당장에도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던 사람을 맞춰주면 그 긴장도가 달라져서 이 틀어진 정도가 이게 플렉션이라고 해요. 레트럴 플렉션 양 자체가 달라져요. 근육 긴장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수술하거나 뭘 하거나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풀마스 임플란트. 그래서 교합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보여줬던 여자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 전에 사진하고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서비컬 스파인의 방향이 달라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리버스, 그러니까 스텝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리버스 커브로 된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도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 디스크 생기고 허리 디스크 생기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라멘 마그넘에서 나오는 신경들이나 몸 전체에서 나오는 교감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척추 간격들이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몸에 다른 증상, 소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런 리버스 커브라는 걸 왜 그러냐면 헤드, 스컬,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야 다리 없는 사람 그 여자 이렇게 스프린터들 보면 이게 어떻게 리버스로 돼 있어요.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골의 무게를 받치는 무게 유지로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풀마스 임플란트 했는데 기도 넓이 훨씬 넓어지고 스파인 위치 훨씬 달라져요. 아까 제가 조절한 거는 마스터 머슬하고 템포럴 머슬의 긴장도를 가지고 그게 지표인 거죠. 사실은. 여기가 지표인 거죠. 그걸 가지고 변화시키니까 두경부 쪽에 있는 머슬들의 긴장도들이 다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트라키얼 머슬, 이쪽 부분에 있는 머슬들의 긴장도들이 달라지니까 에어웨이가 넓어져요. 사실. 기본적으로 풀마스 환자들은 전후 사진 비교해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좀 영향받을 수 있겠지만 에어웨이 대부분 다 좀 넓어져요. 훨씬 더 삶의 질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 김광원 실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맨날 기침하는 건 에어웨이가 조금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아무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 거지만 저렇게 호흡이 안 된 기침이라는 건 왜 나타나는 반응이냐면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 뭔가.
기침 맨날 기침하고 기침하고 하는 것들은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천식 마찬가지, 아스마 마찬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이것들이 호흡 기도라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호흡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보상 패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치아의 위치 관계들이 좋은 관계에 있고 좋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안모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장치를 꼈던 사람 비슷한 형태로 패턴이 바뀐다고 했고 턱끝이 약간 들렸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익스텐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익스텐전이라고 하는데 익스텐전 되는 방향으로 턱들이 변화돼요. 좋은 방향, 이 환자는 여러 뭘 보나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을 때보다도 자신감 있는 턱끝이 들리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런데 찾아보면 페이스북 같은 데 찾아보면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한의원 되게 많아요. 장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여기는 장치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좋아져요. 여기서 주로 하는 건 SCM에다 침을 놔요. SCM이나 마스터에 주로 침을 놓거든요. 마스터는 마스티케이션 저작근 중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긴장이 되면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 순환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 좀 개선시키면 피부가 좋아져요. 제가 최고원 실장한테 준 오라리프트라는 장치 있잖아요. 걔네는 회춘 위한 장치로 그 장치를 팔고 있거든요. 걔네 기능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치과에서 만든 장치긴 한데 그리고 또 오라리프트는 좀 이따 얘기하고 발가락에다 이거만 껴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발바닥의 깔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육 긴장도가 달라지니까 자세가 좀 바뀌긴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이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지속적으로. 제가 왜 운동하는 친구다요? 그러니까 교합이 제일 중요한 팩터지만 다른 팩터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자세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꼈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 환자만 이렇게 되겠죠. 바로 바뀔 수 있는 경우들. 왜냐하면 근육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복잡한 패턴으로 근육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길이라든지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합에 의해서는 자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문적으로 포스트럴러지는 70% 정도가 교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프로프리오셉터라는 게 이제 자가수용체인데 자가수용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발가락 이거만 꼈다고 근육도 긴장도가 좀 달라지니까 자세가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합을 바꾼 게 얼마나 자세에 영향을 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오라리프트라는 건 이건 치과의사가 만든 장치예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장치 끼면 당연히 회춘돼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데 800개씩 팔리고 있어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내가 장치 줬는데도 안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좋아진다고. 왜냐면 이쪽 근육들이 긴장도를 이완시키는 거예요. 장치 이제 거기 매뉴얼대로 해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안 닿게 하고 입을 벌려서 이걸 턱을 빼는 방향으로 만들고 하게 되면 근육 이완시키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신경도 쓸 거 없이 그냥 환자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하드 장치나 이렇게 교합을 딱 정확히 맞추는 경우들은 세밀하게 교합을 맞춰주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했는데 내가 교합을 잘못 맞춰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정 치료라는 건 그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드 스프린트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만약에 교합을 세밀히 안 맞추더라도 치아를 움직이면서 거기에 보상으로 치아들이 적당히 움직여지니까 괜찮아요. 만약 그것만 해서 딱 끝날 때 문제점은 만약 하드 스프린트만 딱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를 딱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의 교합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체크업을 못하냐.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의 근데 이 장치의 부작용은 뭐냐면 턱관절이 있던 사람, 코골이가 있던 사람 개선이 되는데 부작용. 좋은 방향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장치도 코골이 그래서 사실은 이 치과 의사가 만들었을 때 목적은 리주빈테이션이에요. 뭐냐면 회춘이에요. 근긴장도를 이완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을 늘려줘서 미간 주름 없어지죠. 얼굴 피부 톤이 좋아지거든요. 여기 업체에서 뭐라고 홍보하는지 보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림프에게 긴장됐던 근육들 밑에 깔려있던 림프나 혈액들, 정맥 혈액 순환들이 좋아져서 다크서클 줄어들고 피부 톤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장치를 끼게 되면 또 좋아지는 건 뭐냐면 호흡 자체가 사실은 에어웨이가 넓어지거든요. 구호흡 빈도가 줄어들고 호흡 자체가 코로 많이 호흡되게 되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구호흡과 비호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비호흡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옥사이드라는 일산화질소의 양이 코에서 분비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협심증 환자들이 혀에 넣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질산 화합물 자체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혈관들이 이완돼요. 근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될 때 문제점은 뭐냐면 혈관이 굉장히 수축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어웨이 기본적으로 에어웨이를 넓게 만드는 방향성이에요. 근육도 긴장시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레디메이드 된 장치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용준 한의원에서 나온 장치도 마찬가지고 아까 오로리프트라는 것도 레디메이드 된 장치인데 그러니까 이런 레디메이드 된 장치는 연성으로 만들어야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도 많이 팔리고 아까 보신 장치 그 오로리프트라는 거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훨씬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코골이가 덜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의 영향들이 왜 그러냐면 근육 긴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골이라는 것 자체도 에어웨이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낮으로 이 장치를 끼고 그리고 이거는 교정과에서 만든 교정장치 나와 있는 거예요. TBA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게 나온 지 훨씬 오래됐는데 저희 애기 지금 유니스가 이거 끼고 있고 이른이가 끼는 장치고 그래서 어쨌든 레디메이드 된 장치들은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이거 편한 거 아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혹여나 인터ference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맨날 끼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티스 아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치아에 의해서 위치 관계들이 결정되긴 하는데 턱관절의 위치라는 건 치아의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 위치로 딱 결정이 돼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머슬 톤이나 파시아라는 건 그 머슬 싸움의 근막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가 아파도 카이로프락틱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게 할 수 있지만 치과에서 교합을 변화시켜서 허리는 낫게 할 수 있어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먹이가 되는 거죠. 대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척추가 똑바로 서게 만들면 이게 뇌랑 CNS라는 게 아까 척수에도 흐르는 거고 신경의 PNS라는 건 페리페라, 그러니까 말초신경 이런 것들인데 CNS랑 아까 말한 것처럼 C5 너브라든지 아니면은 림프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서큘레이션,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장치를 껴보면 입술이 굉장히 말랐다가 안 말랐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부작용을 생길 수 있는 게. 제가 안 좋게 살아온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교합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나 전체 영양에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교감신경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치아를 만들게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치과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꼭 장치를 쓰냐 안 쓰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쓰고 VD를 그러니까 올리는 쪽에 방향들이 많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은 일본 의사는 여기 동영상 보면 좋은데 일본에 있는 의사는 뭐 장치를 끼지 않고 교합 조정만을 해요. 그래서 사경증이 다리 길이 안 맞은 사람들을 이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합 조정만 치아의 교합 높이를 맞추고 아니면 레진을 조금씩 떼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힘의 머슬 이제 오링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오링 테스트 같은 걸 해서 근육 긴장도를 좌우를 맞춰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머슬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중요한 팩터들이기 때문에 치아가 머슬을 움직일 수 있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긴 해요. 치아의 위치라든지 치아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팍팍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제 마지막 바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원장님 되시지만 하드 스프린트는 아까 원장님 하신 것처럼 제대로 마운팅을 하고 사실 교합기도 제대로 되는 데 마운팅하고 CPR은 뭐 쌤 교합기 뭐 이런 데 풀리 어졌을 땐 교합기에다 마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드 스프린트. 그러니까 이 연상 스프린트들은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연상 스프린트는 그러니까 근데 한의원에서 이런 스프린트들을 썼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치아가 움직이는 부작용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거니까 연상 스프린트를 쏘면 턱관절을 안정시키거나 머슬 톤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까 보셨던 이런 장치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환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많이 있거나 하면 스프린트 좀 딜리버리
우선 NTV로 바꿨으니까 이거 좀 딜리버리 하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게 V들을 약간 올리기 때문에 이쪽 부치부가 스탑이 좀 되면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이 좀 돼서 침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도 좀 되고 사람도 좀 편안해지고 하는 영향도 있고 환자들, 교정 환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딜리버리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하드 스프린트 할 때는 교합 조정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되거든요. 교합 조정을 제대로 잘 해줘야 그게 효과를 워킹해요. 뭐 상하긴 하하긴. 그다음에 근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턱이 움직이고 변화가 생기니까 치아에 들어가는 힘들이 달라져요. 그럼 근육 긴장도들이 좌우가 달라져요. 그때마다 뭐 T스캔을 하고 EMG를 붙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교합점을 보고 제대로 맞추는 경우 교합점이 아까 처음 찍혀도 좌우 힘들이 균형들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버퍼링 존이 커서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고 어쨌든 간에 교합이 전신 건강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키는 그거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없나? 질문 없나? 이분은 일본에 있는 환자분이 일본에 있는 선생님이신데 잠깐만 보시면 약간 걷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그리고 다리 길이 측정해 보면 다리 길이 다르고 다리 길이 재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 화면대로 로베 브라더 릴레이션십에 따르면 다리 길이 당연히 달라지죠. 교합이 안 맞으면 다리 길이가 한 19mm 달랐죠. 그래서 이거는 근육 테스트, 오링 테스트로 해요. 제가 뭐 배우고 와서 몇 번 테스트 하기도 했죠. 오링 테스트를 하는데 EMG 쓰면 훨씬 더 확실하겠죠. 사실 뭐 이런 EMG를 붙일 수 없으니까 오링 테스트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치료를 뭘로 하냐면 스펜트를 하진 않아요. 투스의 문제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분 하는 거는 보시게 되면 교합 조정이에요. 교합 조정을 해요. 교합 조정하고 대부분 이분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교합 조정이에요.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때울 때는 좀 때운다 레진을 미세하게 때우기도 해요. 약간 실런트 수준으로 미세하게 살짝씩 올리기도 하고 쳐져 있는 부분들. 교합 조정 후에 보면 턱 걸리는 거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노른거랑 뭐 이런 거 자연스러워지고 걷는데 훨씬 더 오링 테스트 했을 때 힘도 근력 훨씬 좋아지고 한참 울잖아요. 걷는 거 좀 더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뒷벽이 제대로 쓴 것 같고 이제 걸어가기 훨씬 편해지고 하는 게 운다고 해요. 교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치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